4월 1일 아침,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세롱 가족이 청소년 성범죄 처벌법의 적용 연령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원 링크를 자신들에게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3월 31일 오후 김수현의 눈물의 기자회견에 대한 대응으로 여겨진다.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는 고 김배우의 가족이 전한 뜻도 함께 밝혔다. 김수현이 기소될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세롱 가족은 청원에서 제안한 법 개정이 제2, 제3의 김세론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롱 가족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보낸 청원은 다음과 같다. 최근 한류 스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을 유인하고 조종한 스캔들이 드러나며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 성범죄 처벌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김수현을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에는 분명히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간주되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범죄 처벌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누군가는 아직 어린 유망 여배우를 조종했고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현재 그 사람은 법적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청원을 통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성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간절히 촉구한다. 코리아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법원은 김수현이 고김세론 배우의 가족과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 허블랍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받아들였다. 소장에서 김수현은 1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금액이 36만 8천 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민사합의부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수현의 변호인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형사고소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4월 1일 오전 억법은 설리 가족 측이 민감한 장면으로 인해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설리 가족 측은 김수현과 그의 사촌에게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화 리얼에서의 노출 장면은 원래 대역 배우가 맡았어야 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대역 배우가 병으로 인해 촬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당시 대역 배우가 실제로 촬영장에 있었다. 그 장면은 분명히 대역 배우가 수행했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TV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설리 가족 측 대표는 하루 전 김수현의 충격적인 기자회견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기자회견은 예상한 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나는 그 기자회견을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봤다. 앞서 김수현은 고김세론 배우와의 열애설 및 미성년자 연애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2016년과 2018년에 오간 메시지들이 같은 인물 간의 대화가 아님을 입증하는 법의학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은 빠르게 진행됐으며 참석한 기자들은 김수현에게 질문을 할 수 없었다. 3월 31일 오후 김수현은 김세롱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자 배우는 저는 고인과 5년 전에 약 1년 정도 교제했으며 이는 눈물의 여왕 방영 4년 전입니다. 라고 밝혔다. 즉, 김수현이 언급한 교제 시점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해석된다. 저녁이 되자 가로세로 연구소는 2018년 6월 20에서 21일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영상을 공개하며 빠르게 반격에 나섰다. 당시 김수현은 군 복무 중이었으며 휴가 중이었고 김세론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7세였다. 두 영상에서는 김수현이 김세론의 집에 방문해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 만약 이 영상들이 사실이라면 김수현은 김세론과의 교제 시점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이와 함께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수현이 2016년에 김세론을 칭찬한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의 촬영 시점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실제로는 2015년 12월 12일 뮤직코어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이다. 당시 김세론은 해당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있었고 나이는 만 15세였다. 김수현은 김세론 가족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주장했다.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대화 내용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2016년이라고 주장된 사진도 사실은 2019년에 찍힌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 고인이라면 우리 둘 사이의 나이 차이를 착각할 리 없습니다. 그녀는 또한 4년간 함께한 소속사의 이름과 계약 기간까지 메시지에서 틀리게 쓸 리 없습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가족이 제공한 2016년 및 2018년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올해 김수현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어 분석 전문 기관에 제출했다. 분석 결과 2016년과 2018년에 김새론과 대화한 인물은 서로 말투가 달라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김새론 가족과 가로세로 연구소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20억 원이다. 김수현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새론 가족이 자신을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로 만들었으며 단지 고인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3월 31일 오후 김수현은 공식 기자회견의 모습을 드러내며 고고 김새론 배우 가족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자회견 도중 대중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자사 언론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지만 김수현 측 팀에 의해 쫓겨났다고 전했다. 배우의 눈물의 기자회견 직후 해당 채널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 결국 김새론이나 그녀의 가족에게는 사과가 없었다. 오늘 우리는 김새론이 아직 고등학생이던 2018년에 그녀의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김수현이 침대에 자고 있는 김새론을 촬영하는 영상과 2018년에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두 사람이 함께 닭볶음탕을 먹고 소주를 마시는 데이트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로세로 측은 당시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 장면은 김수현이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을 때 김새론의 집을 방문한 순간이었다.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새론이 김수현을 촬영한 이 영상이 2018년 6월 20일 김새론이 고등학교 2학년일 당시 촬영되었다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도 공개했다. 이어서 가로세로 라이브 방송 중 김수현과 김새론이 스키장에서 함께 있는 데이트 사진들이 연이어 공개되었다. 해당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겨울 옷을 입고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김수현이 자고 있는 김새론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도 있었다. 이어서 연구소는 2018년 6월 21일 늦은 밤 김새론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김수현의 노래방 영상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김새론이 촬영하고 2016년에 김수현이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다시 보낸 사진 증거도 있었다. 일련의 사진과 증거들은 두 사람이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단 1년 동안만 교제했다는 김수현 측 회사와 기자회견에서의 이전 주장과 상반되는 타임라인을 보여준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향후 뉴스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커져가는 의혹 속에서 며칠간 침묵을 지켜오던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각종 혐의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 M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는 김수현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모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총 3곳으로 고 김새론 배우의 유가족, 그녀의 외숙모라고 주장하는 여성, 그리고 배우의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가 포함된다. 김종복 변호사는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저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최대 1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김수현 측이 청구한 배상 금액은 연예인 관련 소송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그가 이미 입은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허위 정보의 악순환을 끊으며
김수현의 심각하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형사고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법에 명확히 규정된 범죄다. 소송에 첨부된 자료에는 김수현이 이번 기간 동안 겪은 심리적 고통을 분석한 감정보고서와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중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지만 김수현은 별도의 개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중의 관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사안이 수사 및 사법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 모든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해 향후 법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의응답은 정중히 거절드립니다. 이번 생중계 기자회견은 김수현이 위기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더 이상 초반과 같이 침묵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여론이 나뉜 이 시점에서 이번 조치는 김수현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SNS를 악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타인을 음해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진실은 잠시 묻힐 수 있지만 결국 사법 시스템 아래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점이다.